천안 계집아이가 글을 배운다고? 이제 담장 너머 이야기를 꺼낼 시간입니다. 저는 월담녀. 담장 너머에 숨겨졌던 말하지 못한 사연들을 전합니다. 어떤 비밀이 당신을 찾아올까요?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가장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가장 높은 학식을 이룬 한 소녀에 관한 것입니다. 여자가 무슨 글을 읽느냐? 천한 것이 감히 경전을 논하다니.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조선 팔도 유학자들도 풀지 못한 문제를 단 하나의 붓글씨로 풀어냈습니다. 기생의 딸로 태어나 평생 천대받을 운명이었던 소녀. 어떻게 조선 최고의 학자가 되었을까요? 귀 기울여 보세요. 한양에서 가장 이름난 기방 중 하나인 취월루에 춘향이라는 기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춘향은 노래와 춤, 시와 그림에 뛰어난 기생이었습니다. 양반 대감들이 그녀를 초대하기 위해 줄을 섰고 그녀의 한마디에 취월루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춘향에게는 세상에 알리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딸이었습니다. 10살 소녀 홍란. 춘향은 홍란을 기방이 아닌 작은 별채에 숨겨 키웠습니다. 딸만큼은 자신처럼 기생이 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라나, 절대로 기방에 나가면 안 된다. 알았지? 네, 어머니. 홍란은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잘 들었고 하루 종일 좁은 방 안에서만 지냈습니다. 하지만 홍란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려오는 소리들이 그녀의 친구였으니까요. 거문고 소리, 노랫소리, 그리고 손님들이 읊는 시. 홍란은 그 소리들을 듣는 것이 좋았습니다. 특히 시를 읽는 소리가 가장 좋았습니다. 하지만 홍란은 글을 몰랐습니다. 기생의 딸에게 누가 글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춘향도 글을 읽을 줄은 알았지만 깊이 있게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기생에게 필요한 것은 노래와 춤이었지 학문이 아니었으니까요. 홍란은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시들은 무슨 뜻일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말들을 만들어내는 걸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배움에 대한 갈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취월루에서 골목 하나를 건너면 작은 서당이 있었습니다. 청운서당. 동네 양반집 자제들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홍란은 심부름을 핑계로 몰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운서당 담장 밑에 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훈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천자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따라 읊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외우는 아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다. 다시. 훈장이 회초리를 탁 내리쳤습니다. 홍란은 담장에 바짝 붙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지부, 집주, 오랑캐, 홍, 거칠황. 훈장이 천천히 읊어주었습니다. 홍란은 그 소리를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노래를 외우듯이. 1시간이 지났습니다. 훈장이 물었습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보거라. 아이들은 더듬거렸습니다. 절반도 외우지 못했습니다. 담장 밖에서 홍란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그녀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천자문 첫 구절을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단 한 번 들었을 뿐인데 홍나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외워지는 걸까? 그날부터 홍나는 매일 서당 담장 밑에 숨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녀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홍나는 천자문을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세 달이 지나자 사서삼경의 기본 구절들을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6달이 지나자 홍나는 서당 아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홍나는 글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소리로만 배웠기 때문입니다. 글자는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쓰는 걸까? 홍란의 갈증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밤 취월루의 한 선비가 찾아왔습니다. 젊은 양반이었지만 술에 취해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춘향의 방에서 노래를 듣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비는 급히 나가면서 보따리 하나를 두고 갔습니다. 춘향이 보따리를 열어보니 책 몇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논어, 맹자, 그리고 시경. 춘향은 이것을 어찌할지 고민했습니다. 선비에게 돌려줘야 할까? 하지만 누구에게 돌려줘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선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춘향은 책을 별채에 숨겼습니다. 언젠가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려고. 그날 밤 홍나는 어머니가 숨긴 보따리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본 홍나는 그 안의 책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책? 진짜 책? 홍나는 떨리는 손으로 논어를 펼쳤습니다. 촛불을 가까이 가져가 글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늘천이구나. 이것이 땅지구나. 서당에서 들었던 소리와 눈앞의 글자가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홍란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홍란은 몰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더뎠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리로 외운 구절들이었기에 글자와 소리를 연결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홍란은 혼자 힘으로 논어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맹자도 읽었습니다. 3달이 지나자 시경까지 다 읽었습니다. 홍란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번 맛본 지식의 단맛은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밤이면 촛불을 켜고 책을 읽었습니다. 손가락이 아프도록 글씨를 따라 썼습니다. 종이가 없어 마당 흙바닥에 나무가지로 글자를 썼습니다. 기생의 딸은 아무도 모르게 학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홍란이 1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취월루에 이름난 유학자 정대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춘향의 노래를 듣기 위해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그날 정대감은 제자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춘향, 오늘은 내 제자에게 내 노래를 들려주고 싶구나. 황송하옵니다, 대감마님. 춘향이 노래를 시작하려는데 정대감의 제자가 부채를 펼치며 시 한 수를 읊었습니다. 명월조고루 밝은 달이 높은 누각을 비추고. 홍란은 별채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자가 읊는 시의 다음 구절이 잘못되었습니다. 홍란은 그 시를 알고 있었습니다. 시경에 나오는 구절이었습니다. 아니야, 다음은 그게 아니라. 홍란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유광정배회. 흐르는 빛이 바로 배회하는데. 그 소리가 밖까지 들렸습니다. 정대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냐? 방금 시를 읊은 것이 누구냐? 춘향이 놀라 얼어붙었습니다. 정대감이 별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분명 이쪽에서 들렸다. 나오거라. 홍란은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정대감이 홍란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이로구나. 방금 시를 읊은 것이 내냐? 홍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내가 어찌 그 시를 아느냐? 시경의 구절인데. 들어서 압니다. 들어서? 단순히 들어서 안다고? 정대감이 홍란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구절을 말해보거라. 홍란이 또박또박 읊었습니다. 상유수사부. 위에는 수심 깊은 여인이 있어. 비탄 유여해. 슬픔에 한탄이 끝이 없네. 정대감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완벽하다. 논어는 아느냐? 압니다. 맹자는? 압니다. 대학은? 압니다. 정대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춘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춘향, 이 아이가 내 딸이냐? 춘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대감마님. 어떻게 이런 학식을 갖춘 거냐? 춘향도 몰랐습니다. 딸이 이렇게 많이 알고 있었는지. 홍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당 담장 밑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누가 가르쳐 주더냐? 아무도 안 가르쳐 줬습니다. 혼자 배웠습니다. 정대감은 홍란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았습니다. 아니, 천재였습니다. 정대감은 홍란을 직접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좋다. 내가 몇 가지 물어보겠다. 대답해보거라. 정대감이 물었습니다. 논어에서 공자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덕목은 무엇이냐? 홍란이 대답했습니다. 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맞다. 그렇다면 맹자가 말한 사단을 말해보거라.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입니다. 풀이해보거라. 측은지심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수호지심은 불의를 부끄러워하는 마음, 사양지심은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입니다. 정대감은 점점 더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홍란은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정대감이 가장 어려운 질문을 꺼냈습니다. 주역의 팔계를 설명해 보거라. 주역은 가장 어려운 경전입니다. 대부분의 유학자들도 평생을 공부해야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춘향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닐까? 하지만 홍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건공감리진송간태. 하늘, 땅, 물, 불, 우레, 바람, 산, 연못을 뜻합니다. 이것은 우주 만물의 이치를 8가지로 나눈 것으로 홍란은 8개의 의미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정대감은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제자도 이 정도로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12살 기생의 딸이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군. 내가 정말 혼자 배웠단 말이냐? 네, 대감마님. 정대감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춘향, 이 아이를 내게 맡겨라. 예, 이 아이는 천재다. 이대로 묻어두기엔 아깝다. 내가 제대로 가르치겠다. 춘향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대감마님, 이 아이는
기생의 딸입니다. 천한 신분입니다. 신분이 문제냐? 하늘이 내린 재주가 문제냐? 이 아이는 학문을 해야 한다. 정대감은 단호했습니다. 내일부터 내 서재로 오너라. 내가 직접 가르치겠다. 그날부터 홍나는 정대감의 서재에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밀이었습니다. 기생의 딸이 양반 대감에게 학문을 배운다는 것이 알려지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정대감은 홍난을 남자아이처럼 꾸몄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남자 옷을 입혔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 먼 친척의 아들이다. 이름은 홍서라고 하자. 홍난은 홍서가 되었습니다. 정대감의 가르침은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홍난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춘추자 시전, 사기, 한서, 역사서들을 읽었습니다. 노장사상, 불교 경전까지 섭렵했습니다. 시를 짓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1년이 지나자 홍난의 실력은 정대감의 다른 제자들을 뛰어넘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정대감조차 놀랄 만한 식견을 보였습니다. 정대감은 종종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남자였다면 이미 과거에 장원급제했을 것이다. 아니, 왕의 스승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홍난은 여자였고 기생의 딸이었습니다. 홍난이 15이 되던 해 한양에 큰 소문이 돌았습니다. 정대감이 천재 제자를 키우고 있다더라. 그 제자가 성균관 유생들보다 뛰어나다던데 성균관 유생들이 이 소문을 듣고 발끈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조선 최고의 인재들인데 그 제자를 한번 만나보자. 실력을 시험해보자. 성균관의 대표 유생 5명이 정대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대감마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 천재 제자를 뵙고 싶습니다. 정대감은 난처했습니다. 홍난의 정체가 밝혀지면 안 됩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더 의심을 살 것입니다. 좋다. 홍서야, 나오너라. 홍난이 남자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걸음걸이도 남자처럼 꾸몄습니다. 유생들이 홍난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어린 것이 우리보다 낫다고요? 나이도 어린데 무얼 그리 많이 안다고? 유생 중 하나가 나섰습니다. 좋다. 우리가 문제를 내겠다. 맞춰보라.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맹자가 말한 호연지기를 설명하라. 홍난이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호연지기란 지극히 크고 강한 기운입니다. 의로움으로 기르면 천지를 가득 채울 만큼 커지지만 의로움이 없으면 곧 꺾이고 맙니다. 유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주역의 64개 중 첫 번째 괴를 해석하라. 건의천계입니다. 하늘이 위에 있고 또 하늘이 있으니 이는 양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군자는 이를 본받아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쉬지 않아야 합니다. 유생들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가 계속되었지만 홍난은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유생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를 꺼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이 한시를 지어보라. 주제는 높은 달이다. 지금 당장 짓되 칠원절구로 지어라. 한시를 짓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창의력과 문학적 감각이 필요합니다. 유생들은 홍란이 이것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홍란은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고월계항공 마이너스 높은 달이 차가운 하늘에 걸렸는데 청광만 대동 마이너스 맑은 빛이 온 누리에 가득하네. 차심수공어 마이너스 이 마음 누구와 함께 말하랴. 유유만중풍 마이너스 오직 만겹 바람만 있을 뿐. 유생들이 시를 읽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구조도 운율도 의미도 어떤 유생도 이보다 나은 시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유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한양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았습니다. 정대감의 제자 홍선은 진짜 천재다. 성균관 유생들도 당해내지 못했다더라. 홍란의 명성은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소문은 궁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이 정대감을 불렀습니다. 경의 제자가 그리 뛰어나다던데 과인이 직접 보고 싶구나. 정대감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왕 앞에 나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홍란의 정체가 드러난다면 정대감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홍란을 불렀습니다. 란아, 내일 궁궐에 가야 한다. 네, 스승님. 하지만 만약 내 정체가 드러나면 홍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스승님. 제가 각오는 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평생 담장 밑에 숨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자라서 천한 신분이라서 학문을 할 수 없다면 그런 세상이 틀린 것입니다. 정대감은 홍란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결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좋다. 내일 당당히 가자. 다음 날 홍란은 정대감과 함께 궁궐로 갔습니다. 대전에는 임금이 앉아 있었고 좌우에는 대신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경이 데려온 제자가 저 아이냐? 그렇습니다, 전하. 임금이 홍란을 보았습니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구나. 몇 살이냐? 15입니다, 전하. 그래. 경들의 말로는 내가 대단한 실력을 지녔다던데 과인이 직접 시험해 보겠다. 임금이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로부터 성군의 덕목을 논하라. 홍란이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성군은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고 인으로서 다스리며 스스로를 낮추어 간언을 듣고 현명한 신하를 가까이 하며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공정함을 지켜야 합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난세를 다스리는 법은 무엇이냐? 난세에는 먼저 민심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백성이 굶주리지 않게 하고 억울한 일이 없게 하며 법을 공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어진 인재를 등용하고 간신을 멀리해야 합니다. 대신들이 감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임금이 더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조선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느냐? 이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이었습니다. 잘못 대답하면 역모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홍란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감히 아뢰옵니다. 조선의 가장 큰 문제는 신분제도의 경직성이라 생각합니다. 대전이 술렁거렸습니다. 홍란이 계속 말했습니다. 재주가 있어도 신분이 낮으면 쓸 수 없고 여자라는 이유로 학문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인재를 버리는 것이며 나라의 힘을 스스로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대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례하다. 조선의 신분제도는 천년의 질서다. 하지만 임금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계속하라.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분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면 그것은 하늘이 내린 재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군이라면 신분이 아닌 능력으로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임금이 오래 홍란을 바라보았습니다. 담대하구나. 내 말에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임금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은 어떠냐? 신분이 낮고 나이가 어린데 어찌 이런 학식을 갖추었느냐? 혹시 숨기는 것이 있는 것 아니냐? 정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홍란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전하, 저는 거짓을 아뢰었습니다. 무엇? 저는 정대감의 친척 홍서가 아닙니다. 홍란이 머리에 쓴 갓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끈을 풀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가 드러났지만 이목구비는 분명 여자였습니다. 저는 기생춘향의 딸 홍란입니다. 대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생의 딸이라고? 여자가 감히 남장을 하고 대전에 올라오다니. 이는 기망죄다. 대신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임금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은 여자였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전하. 한 대신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잡아들여 벌을 내려야 합니다. 여자가 감히 대전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홍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이려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배우고 싶었을 뿐입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천한 신분이라는 이유로 학문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이 정말 옳은 일입니까? 무례하다. 감히 전하 앞에서. 하지만 임금이 손을 들어 모두를 조용히 시켰습니다. 잠잠하라. 임금이 홍란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홍란이라 했느냐? 네, 전하. 내가 한 말들, 내가 보인 학식, 그것들은 모두 진실이었느냐? 그렇습니다, 전하. 임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과인은 놀랍구나. 여자의 몸으로 기생의 딸로 누구에게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스스로 이런 학식을 쌓았다니. 임금이 대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아이의 학식을 부정할 수 있겠느냐? 대신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홍란의 실력은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금이 다시 홍란을 보았습니다. 홍란, 내가 말한 대로 신분으로 사람을 가둔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하지만 임금이 잠시 멈췄습니다. 조선의 법도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 다만 임금이 선언했습니다. 과인이 특별히 명한다. 홍란을 궁중 서적 정리를 담당하는 사고관에 임명한다. 대전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전하, 여자를 관직에 앉힌다는 것은. 하지만 임금은 단호했습니다. 재능을 가진 자를 쓰는 것이 임금의 도리다. 홍란의 학식은 이미 증명되었다. 이는 과인의 명이다. 사고관이 된 홍란은 궁중 서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문서들, 역대 왕의 기록들, 각종 서책들. 그 과정에서 홍란은 이상한 문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5년 전의 영모 사건 기록이었습니다. 홍란은 그 문서를 읽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영모로 몰려 죽은 사람들의 명단 중에
익숙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유학자 정학. 기생 춘향과의 사이에서 딸 하나. 홍란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정학.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홍란은 어머니 춘향이 아버지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훌륭한 선비였다는 것만 들었을 뿐입니다. 홍란은 더 조사했습니다. 정학은 당대 최고의 유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권력 싸움에 휘말려 역모로 몰려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딸, 홍란은 기생인 어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홍란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학식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솟았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평생 천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홍란은 문서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를 역모로 몰아넣은 자는 당시 좌의정이었던 민대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대감은 지금도 조정에 있었습니다. 홍란은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당시 위조된 문서들, 거짓 증언들, 그리고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그리고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15년 전의 역모 사건은 조작되었습니다. 임금이 홍란을 불렀습니다. 무슨 말이냐? 홍란이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유학자 정학은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민대감의 비리를 알아내고 이를 고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대감이 먼저 그를 역모로 몰았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대감이 급히 변명했습니다. 전하, 그것은 거짓입니다. 이 여자가... 하지만 홍란이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당시 위조된 문서의 필적이 민대감의 측근과 일치한다는 것, 그리고 민대감이 정학의 재산을 가로챘다는 기록. 임금이 조사를 명했고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민대감은 역모를 조작한 죄로 처형되었고 정학은 복권되었습니다. 임금이 홍란을 불렀습니다. 홍란, 내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구나. 홍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이제 내 신분도 바로잡겠다. 너는 유학자 정학의 적통 딸이다. 양반의 자격을 되찾고 정식으로 홍학자라는 호를 하사한다. 그 후 홍란, 아니 홍학자는 조선 최고의 여성학자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여자라는 이유로 제약이 많았습니다. 과거를 볼 수도 없었고 높은 벼슬에 오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홍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글을 썼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글, 학문의 즐거움을 전하는 글, 신분 차별의 부당함을 논하는 글,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가르쳤습니다. 양반집 교수들, 기생들, 심지어 천민 여자아이들에게도 글을 가르쳤습니다. 배움에는 신분이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양반이든 천민이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홍란의 제자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녀가 쓴 책들은 은밀히 퍼져나가 많은 여성들에게 읽혔습니다. 홍란이 25이 되던 해 어머니 춘향은 기생생활을 정리했습니다. 홍란이 버는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고 이제는 나이도 들었습니다. 춘향은 홍란이 사준 작은 집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홍란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무슨 책이냐?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춘향이 놀라 홍란을 보았습니다. 홍란이 책을 펼쳤습니다. 천한 기생으로 태어나 평생 천대받았지만 딸 하나만큼은 다르게 키우고 싶었던 어머니. 자신은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딸이 배우는 것을 막지 않았던 어머니. 그 사랑이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춘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라나,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믿어주셔서. 두 사람은 오래 껴안고 울었습니다. 홍란이 35이 되던 해 임금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홍학자, 과인이 내게 부탁이 하나 있다. 무엇이든 말씀하소서 전하. 왕세자를 가르쳐 주겠느냐? 내가 세자에게 학문뿐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을 가르쳐 주었으면 한다. 홍란은 놀랐습니다. 여자가 왕세자를 가르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하, 신은 여자입니다.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내 학식과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세자가 훗날 진정한 성군이 되길 바란다면 신분과 성별에 얽매이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을 내가 가르쳐 주어라. 홍란은 임금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전하. 그날부터 홍란은 왕세자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세자에게 경전을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고 무엇보다 사람을 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세자마마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학식입니까? 아닙니다. 신분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마음입니다. 배우려는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정의로운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자는 홍란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훗날 세자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신분제도를 개혁하고 여성의 교육을 장려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홍학자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너스. 홍란이 예순이 되던 해 그녀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양반 대감들, 궁중 관리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에게 글을 배운 수백 명의 여성들. 기생의 딸로 태어나 조선 최고의 학자가 된 여인. 담장 밑에 숨어 듣던 글이 평생의 길이 된 여인. 그녀의 무덤 앞에는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조선 최고의 여성학자, 홍학자의 묘. 그 비석 옆에는 그녀가 평생 간직했던 말이 새겨졌습니다. 배움에는 담장이 없다. 여자가 무슨 글을 읽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홍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담장 밑에 숨어서라도 남장을 하고서라도 그녀는 배웠습니다. 신분이 가장 낮았지만 학식은 가장 높았던 여인. 그녀는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귀함은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담장 너머에는 아직 수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장을 넘어올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월담녀입니다. 따뜻한 밤 되십시오.